happy. Don't worry, be happy now. 정부가 이번 주에 TMF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지원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정산이 지연된 입점 판매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고요. 상품 환불을 기다리는 소비자들의 대금을 이번 주 중으로 처리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와중에 여행 상품과 상품권을 구매한 일부 구매자들의 환불 소식 감감무소식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경제에 얽힌 법 이슈 이분과 함께라면 항상 걱정이 없습니다. 이번 주 도너리 BAP 시간도 홍세욱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저희가 퀴즈에서 1번 홍콩, 2번 북옥 하와이를 드려서 저희 아저씨들끼리 한참 떠들고 있었는데 오늘 이 여행 상품과 상품권 하니까 또 북옥 하와이가 떠오르네요.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는 북옥 하와이. 그래서 잡담은 그만하고 본격적인 이야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티몬과 위메프 줄여서 지금 TMF라는 말을 모두가 다 아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TMF 쪽에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줄여서 ARS 이게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ARS라는 게 뭡니까? 네, ARS 프로그램은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회생 절차에 따라서 법에 따라 진행되는 게 아니라 채무자와 채권자가 만나서 서로 변제 방안을 협의해서 정하라 이런 직접 취지의 정하라? 제도입니다. 예. 그 채무자가 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회생 결정을 개시 결정을 내리는데 예. 이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 회생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고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자유롭게 뭐 변제 방안을 정한다든가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회생 개시 결정을 그 뭐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좀 보류하고 그 기간 중에 채무자와 채권자가 협의를 해라. 예. 뭐 이런 절차를 ARS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아. 예, 이번 사태에서 TMF죠. 예. TMF는 법원 결정에 따라 이 주요 채권자들로 이제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자율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다음 달 예. 2일까지 이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 응답 시스템이 아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회생까지 시간을 조금 벌게 된 그런 셈인데 이 ARS를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전망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왜 그렇게 보는 겁니까? 예, 우선 그 ARS 프로그램이 예. 2018년에 도입된 제도인데 뭐 성사율은 45% 정도입니다.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예. 높은 건가? 아무튼 높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우선 근데 이제 2018년부터 지금 그래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이 22개 회사가 ARS 프로그램을 거쳤다고 그러니까 예. 우선 많지가 않습니다. 아. 예, 그리고 그중에 이제 10곳이 합의에 그렇네요. 성공했다고 하는데 예. 근데 이 10곳도 이 채권자가 대부분 금융회사입니다. 아. 네, 금융회사들은 이 회생 절차에도 동의해 아무래도, 주는 경우가 예. 많기 때문에 좀 조정이 용이한 채권자들이었는데 근데 지금 뭐 이 TMF 사태의 경우에는 그렇죠. 예. 뭐 미정산 판매자만 뭐 11만 명이다 이러고 있고 또 채권자들도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앞선 그런 사안들과는 좀 차이가 있고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우선 좀 ARS가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선 채권자 그 협의회부터 네. 구성부터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다양하고 네, 11만 네, 네, 명에 네. 이르는 뭐 이해관계도 다 다를 그렇죠.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최종적인 의견 수렴도 하는데도 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예. 또 협의회 채권자 협의회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과연 TMF의 자구안을 채권자 측이 동의하겠느냐 이것도 예. 좀 미지수입니다. 뭐 TMF 측에서는 신규 투자 유치하고 또 네. 인수합병을 통해 자금 마련하겠다 이러는데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뭐 예. 신뢰도도 엉망이고 지금 예. 그러니까 뭐 투자자나 인수자도 나올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아하. 채권자들이 아마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 예. 같고 또 이제 지금 수사도 빠르게 수사.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법 리스크 있는 회사 신뢰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뭐 지금까지 행보를 봐도 그렇게 신뢰하기는 좀 어려울 것 네. 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ARS는 약간 불투명한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죠. 네네. 3일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는데 혐의가 어떤 겁니까? 예, 횡령과 사기 예. 혐의를 그 압수수색 영장에 예. 적시했습니다. 아, 예, 구영배 대표가 Q익스프레스에 나스닥 상장을 하려고 예. TMF 판매 대금 중에 400억 원을 가져다 썼는데 이걸 횡령으로 그리고 자금 사정이 악화된 것을 알면서 판매 중개에서 판매자들에게 정산하지 않은 행위 예. 이거는 사기로 봤습니다. 아 사기 예. 그리고 횡령. 예. 그 일단은 Q10 재무본부장 그리고 티몬의 류광진 대표이사, 위메프의 류화연 대표이사 이런 분들을 겨누고 있다고 해요. 이분들이 공범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우선 예. 그 티몬 류광진 대표와 UMF의 그 류하연 대표는 자신들은 자금 흐름에 대해 제대로 이제 뭐 보고받지도 못했고 공유받지도 못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자금 예. 악화 사정을 알 수가 없었다. 예. 뭐 이렇게 주장하면서 우리는 잘 모른다. 구영배 대표와 선을 긋고는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또 구영배 대표가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들을 공범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 팀F의 재정 악화를 언제 알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팀F 대표들이 만약 미정산 사태가 후에 만약에 재무 상태를 인지했다. 예. 그러면 공범 가능성은 아무래도 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재정 악화를 언제 알게 됐냐 네, 이게 네. 핵심이군요. 예. 네. 그렇지만 뭐 팀F 사태 전에도 예.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했거든요. 맞아요. 뭐 상품권 싸게 팔고 막 네. 그랬잖아요. 예. 예. 그리고 상식적으로 대표이사가 자금 경색을 몰랐다는 것 자체가 뭐 쉽게 납득하기 예. 어렵다. 뭐 이런 의견이 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뭐 책임 소재 수사에 의해서 가려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판단하기엔 좀 이르긴 하지만 뭐 그렇게 별로 그렇게 납득이 되는 것 같지는 네, 않습니다. 구영배 대표가 공공 플랫폼 마련하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 이게 뭐 의도가 있는 발언으로 봐야 되나요? 애초에 이게 뭡니까? 이제 공공 플랫폼 구영배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공공 플랫폼은 팀원과 위메프를 Q10이 합병해 네. 새로운 공공 플랫폼을 만들겠다. 아, 그리고 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의 채권을 이 전환사채로 전환해서 예. 뭐 주주로 만들어주겠다. 뭐 그런 이런 계획을 가지고 ARS 프로그램 과정에서 채권자들과 논의하겠다는 것인데 글쎄요, 굉장히 이상적인 방안이긴 합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우선 피해 판매자들이 한번 당했는데 어떻게 또 이 믿겠어요? 프로 플랫폼에 참여할지 예. 의문이고 또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지가 굉장히 예. 좀 안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플랫폼을 공공 플랫폼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과연 판매자와 소비자가 다시 여기에 참여할지 예. 좀 의문입니다. 네네. 그리고 뭐 팀원 대표의 경우에는 공공 플랫폼 계획에 대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뭐 이렇게 일축하고 있고 예. 이메프 대표도 뭐 독자적인 생존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어서 뭐 이게 실현 가능성은 네. 낮아 보이는데 뭐 의도가 있는 겁니까? 네, 그러면? 그렇죠. 이제 일각에서는 그래서 구 대표의 이제 구영배 대표가 범죄 혐의가 인정됐을 때 나는 피해 복구를 위해 이런 공공 플랫폼 같은 이런 최선을 다했다. 네. 노력은 했다. 예, 그래서 이런 노력을 어필해서 양형에 좀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한 전략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참 판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예. 그 지금 다시 이제 피해자들에게 돌아와서 환불을 완료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잖아요. 네. 개별적으로 환불 받은 사례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환불이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예, 뭐 돈을 지불하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지 예. 못하면 당연히 환불을 당연히 받아야 받아야죠. 되죠. 예. 그리고 또 여신 전문 금융업법은 이 피지사들에게 예. 환불 의무를 또 부여하고 있습니다. 피지사라면 결제 대행하는 예, 예, 곳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일부 피지사들은 그 환불을 해주고 있는데 문제가 예. 여행 상품과 그 상품권 이거는 지금 환불이 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쪽이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피지 회사들이 자체적인 환불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쪽이 잘 안 된다는 거 왜 예, 예. 안 되는 건가요? 예, 이 피지사의 환불 의무를 부여하는 여신 전문 금융업법 19조에서 이제 예. 부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에 차이가 예, 예. 있습니다. 이 조항은 물품의 판매 그리고 네.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하면 피지사가 환불해 주라는 취지의 규정이거든요. 예. 근데 이 과연 물품의 판매나 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것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팀원을 통해 TV를 구매했다. 예. 그러면 소비자는 돈을 지급을 했는데 TV를 받지 못한 경우는 당연히 환불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죠. 예. 근데 TV를 받았다면 환불의 문제는 생기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상품권의 경우 핀 번호가 소비자에게 전달됐다. 아. 그러면 판매 절차가 종료되고 예. 소비자들은 상품권을 사용하면 된다. 이게 피지 회사들의 주장입니다. 아. 즉 TV가 예. 소비자에게 전달된 것과 동일한 상황이라는 거죠. 뭐 그런데도 이제 소비자들이 상품권을 예. 사용하지 않은 것은 상품권 발행회사의 영역이고 환불 문제가 생기더라도 피지사가 아닌 우리가 예. 아닌 상품권 발행회사가 환불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상품권은 그렇다고 치고 여행은 실제로 못 간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행도 이 여행 계약 여행이 확정되는 순간 네. 계약이 성립하고 그러면 소비자들은 당연히 여행을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미 그 30명 예를 들어서 패키지 예. 상품인데 뭐 5 팀원에서 구입을 하고 여행사가 정산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예. 그 30명의 패키지는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면 된다라는 게 피지사들의 주장입니다. 예, 근데 여행사가 예. 내가 정산을 못 받았기 때문에 너 여행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은 여행사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사가 환불을 해줘야 된다. 예, 예.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게 뭐 심리적으로는 별로 납득이 안 가기도 하고 좀 그런데 네. 어쨌든 반박은 잘 못할 것 같은데 여행사나 상품권 업체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정반대죠. 피지사와 정반대의 예. 주장이죠. 상품권이나 여행 상품도 TV 판매와 같은 물품 구매와 차이가 없다.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네.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피지사가 환불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죠. 그 여행사 뭐 솔직히 그게 조금 더 마음에 와닿기는 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또 구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논리가 좀 맞는데 참 어렵네요. 이거는 네네. 굉장히 좀 법적인 검토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법적 예. 쟁점이라고 하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래서 여신금융협회 그리고 이제 금융당국도 이제 피지사 주장이 타당한지 이제 법리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이 상품권의 경우 PIN 번호가 소비자에게 전달되었다면 예. 판매 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봐야 하는지 그리고 여행 상품의 경우에도 여행이 확정되면 계약이 아하.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예. 이게 쟁점이고 과연 여신금융협회와 금융당국이 어떤 예. 법적 판단을 내릴지 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건 진짜 좀 첨예한 문제가 될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여행 상품은 오케이 어느 정도는 알겠어요. 근데 네. 상품권 구매자분들 네. 이분들은 정말 좀 속이 많이 탈 것 같은데 네. 환불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다고요? 예, 그 피지사들은 네. 그 환불을 거부하고 있고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제 해피머니가 이제 대표적인 지금 좀 사태인데 이 해피머니 발행사인 해피머니 INC가 자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치금으로 환불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피머니 INC도 팀원으로부터 정산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도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아, 그래서 환불이 과연 이루어질지 미지수고. 쉽지 않겠네요, 진짜. 예, 그리고 이제 지금 휴가철이잖아요. 예. 휴가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은 여행 상품에 좀 아무래도 맞춰져 예,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예. 것 같아요. 예. 여행 가야 되는데 이제 못 가는 사람들이 지금 부지기수고 그러다 보니까 상품권 피해자들은 관심의 대상에서 좀 멀어진 부분도 있고 예. 그러다 보니 그 한국소비자원 역시도 이 상담 신청이 가장 많은 여행 상품 그리고 이제 숙박, 항공권 뭐 이런 거에 대해서만 좀 신청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우선은 집단 분쟁 준전 신청도 네. 이런 여행, 숙박, 항공권 그쪽으로. 여기에만 받겠다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도에 어떤 사각지대 같은 게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네. 제도 같은 것들을 좀 손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손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도 이 상품권 시장의 위험을 해소할 방안을 이제 검토하고 있다라고 예. 하고 있는데 이 상품권법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 좀 폐지가 됐거든요. 예. 근데 이런 상품권법을 다시 이제 새로 상품권법을 만들기보다는 기존 법안을 좀 개정해서 이제 규제하겠다라고 좀 하는 게 좀 취지로 보여집니다. 예. 전자상품권의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서 그 관리 대상이 되는 업체의 발행 한도액을 낮춰서 관리 대상 업체를 좀 늘리겠다 예.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연간 발행 한도에 제한을 두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전자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닌 지류, 네. 종이류죠. 지류 상품권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하겠다. 그리고 이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약관의 사용률을 또 높이고 예. 또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은 또 적극적으로 이제 시정하겠다 이렇게 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상품권은 상품권이고 이거는 이 사태의 어떤 하나의 부분일 뿐이니까요.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필요해 보이는데 당정협의체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 논의된 게 있습니까? 네. 예. 우선 이 TMF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이 40일 이상의 정산 주기를 이용해 그렇죠. 이 그렇죠. TMF가 예. 판매자에게 뭐 지급을 해야 될 돈인데 이거를 이용해서 딴 데 썼다. 이것 때문에 이 사태가 발생했다라는 게 예. 지금 뭐 중론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좀 인식을 바탕으로 어제 당정협의체도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마련했는데 첫 번째는 그 법령상 정산 기한을 단축하고 그리고 예. 이제 판매자에게 줄 돈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겠다라고 합니다. 예. 뭐 좀 필요한 방안이라고 보여지고 그러게요. 이게 안 됐다는 게 더 지금까지 없었다는 네. 게. 예. 그리고 이제 상품권 문제도 원천 방지하기 위해 선불 충전금도 100%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지사의 등록 요건 및 경영지도 기준도 강화하고 또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그 피지사의 경우에는 제재하겠다. 예. 그런 제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뭐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방안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가 커졌던 것 중에 하나가 비상장사였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도 네. 나오잖아요. 그래서 비상장 기업들에 대해서도 뭐 감사 보고서 의무를 강화하겠다 이런 계획도 밝힌 것 같던데 어떤 네. 내용입니까? 예, 이거 외부감사법에서 이제 예. 그 상장 회사나 이런 규모가 이제 일정한 네네네. 규모에 있는 회사들은 외부 감사를 쓰게 맞아요. 하는데 외부 감사 예. 쓰는 거는 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이 외부의 회계사가 이제 행해야 그렇죠, 투명하고 또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서 이제 그럼요.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외부 감사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예. 이 상장 회사는 의무적으로 외부 감사 대상이고 상장사가 아니더라도 이 일정 규모의 그 비상장 회사 즉 자산이 120억 이상이거나
부채 70억 이상, 그리고 매출억 100억 이상, 종업원 100인 이상. 이것만 봐도 좀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회사인데 그렇죠. 이 중에 이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의무적으로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허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예, 해도? 예. 허점이 뭐냐면은 이 정기주조 주총이죠. 정기주총의 종료 후 14일 이내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런 그 비영리가 아니죠. 비상장 예. 회사의 경우에는 정기주총을 열지 않으면 예. 감사 보고서의 제출 기한이 적용이 되지 예.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총을 안 열었으니까 네네. 상관이 없다. 예, 그래서 감사 보고서 미제출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예.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근데 이제 이번에 그 팀원이 그 감사 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도 열지 않고 감사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재무이기가 이미 있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 정기주주총회를 일부러 열지 않은 것이 아니냐 네. 이런 또 지적도 있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이거를?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비상장 기타 법인의 경우에는 대부분 사실은 영세한 기업이기 때문에 상장 회사에 비해서 좀 여러 가지 이런 규제를 좀 약하게 그렇죠. 했던 게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단순한 그 비상장 기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문제다. 이런 취지에서 금감원에서는 규모에 따라 근데 지금 뭐 TMF 같은 경우, 팀원 같은 경우는 비상장 기타 법인이지만 굉장히 규모가 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상장 회사에 준하는 규제를 하겠다. 네. 그래서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좀 검토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과도한 규제는 항상 문제지만은 이 부분에 네. 있어서는 감시는 확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네. 팀F 피해 업체에 대한 지원 시작된다고 하는데 구제책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오늘부터 예. 이제 오늘부터죠. 7일부터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최소 5,600억 원의 그 유동 자금을 지원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예. 또 업체들은 최대 1년간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을 받거나 상환 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기업은행에서도 추가 자금 대출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이 피해자들에게 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나 소상공인 모두 이 문제가 잘 풀려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세욱 변호사님과 함께 팀F 사태에 대한 이야기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